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고리즘입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가 아쉬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도 썩 그렇게 좀 쿨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좀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시장 안에서의 흐름도 아침에는 갭상승으로 강세 출발했다가 또 약세로 전환을 했다가 또 반등도 했다가 또 장 막판에는 또 상승분 반납하면서 무겁게 마감하고, 그래서 하루 안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좀 이탈이 됐었던 그런 외국인 매도세가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은, 그다음에 이런 뭐 위험 회피 매도세라던가 아니면은 최근 급락과 그다음에 뭐 AI 거품설 요구로 인해서 차익 매도를 시도하는 그런 물량들이 아직은 좀 소화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증시가 많이 꺾이고 급락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증시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뉴스 기사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 증시가 진짜 고평가가 된 게 아니냐, 아니면 진짜 AI는 거품이 됐느냐, 아니면 이제 뭐 하락 추세로 이제 증시가 바뀌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거리와 그다음에 뭐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오가고 있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증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증시에서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제 건전한 건강한 그런 상승 추이를 이어가려고 한다면은 이런 조정 장세는 뭐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시장에 그 하락 명분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요거를 놓고, 그러니까 지난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번에는 뭐 12월 달에도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어,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는 뭐 의견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트럼프가 좀 자르려고 했었던 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반기를 들면서 금리 인하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증시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견 차이들을 가지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명분하에 증시를 좀 많이 흔들었습니다. 기술주들을 흔들기도 했고. 근데 우리 과거에 지난 그 FOMC가 있기 전에 흐름들도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속도를 늦추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르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증시가 막 뭐 그 의견들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막 증시가 또 내리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뭐 동결로 지나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뭐 또 긍정적인 멘트를 하면서 증시가 또 폭발적으로 또 올라가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 증시는 또 신고가를 쓰고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이번 FOMC 안에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뭐 시장 안에서 이제 뭐 아이비들이라던가 컨센서스의 의견들을 보면은 그래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이번에 12월 달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시 안에서는 이제 지금 기조가 긴축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부양 정책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뭐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뭐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에서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완화를 좀 시키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이제는 뭐 긴축의 기조를 아예 끝내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막 고용지표 이런 것들로 나오니까 결국에 뭐 물가가 아직은 잡히지 않았어도 경기가 좀 많이 흔들리면 부양책으로 전환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키워주려는 시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께 이번에 시장의 조정세, 뭐 그 조정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깊긴 했죠. 이런 급락들의 여파가 좀 뭔가 좀 멘탈을 흔들기도 하고 좀 힘들게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시고, 다만 뭐 최근에 빨리 오르고 과열이 됐었던 증시는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화하는 구간과 시간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들을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뭐 시정의 급락 혹은 이제 이런 조정 구간들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앞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의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가 요즘에 이렇게 좋지 않은데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의견들도 뭐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부양책에 대해서도 이제 막 여야가 막 의견을 다툼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 우리 그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시장에 자금들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투자 예탁금의 수준은 코로나 때 정부에서 현금을 엄청나게 풀어 제꼈죠. 그 당시에 이제 예탁금, 그 다음에 막 동학 개미 운동 막 이런 것들이 붐이 불 때보다 투자 예탁금은 훨씬 넘어섰죠. 얼마 전에는 뭐 80조를 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85 순위 그 단위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가 터지고 뭐 우리 실물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굉장히 이제 단기간 안에 안 좋아졌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유동성을 굉장히 좀 많이 불어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들이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해서 이제 뭐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주식 시장으로 이제 투입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부흥을 뭐 이끌었었던 그런 과거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 금리 정책의 방향도 유동성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때보다는 조금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는 막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증시도 많이 올라가고 뭐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쪽에서는 정책적으로 좀 억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출을 풀어주지 않으면서 부동산은 못 사게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더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뭐 정치적으로도 이제 코스피 5천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계속 또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정책적인 지원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로 봤었을 때는 저는 글쎄요, 뭐 어제 그다음에 오늘 시장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지금 증시의 전반적인 방향은 충분히 우리가 상방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막 급락이 나왔었고 삼성전자도 지금 막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만은 이번에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뭐 악재성 내용들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가진 가치가 변동하는 그런 그림들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저리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놓고 보고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더 들어오고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증시 안에서 더 이제 잘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증시에 흔히 말하는 금리 정책의 사이클을 증시가 좀 따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서 이제 부각되는 섹터들이 있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첨단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 시기에 맞는 이제 뭐 첨단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또 크게 부각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시기 때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배터리주들이 이제 부각을 받게 됐고 이번에는 지금 뭐 AI 혹은 이제 로봇주들도 이제 그런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사이클에 항상 또 이제 그 빠지지 않았었던 랠리의 주인공은 제약 섹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뭐 되면은 더 자극을 받겠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제약 섹터는 충분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알테오젠도 최근에 또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를 달고 있긴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도 달고 있긴 하지만 또 신고가를 쓰면서 또 분위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알테오젠의 신고가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 랭커들도 최근에는 또 급등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도 또 신고가를 쓰고 가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또 분위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약가이나 압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이번에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수들이 과거에는 이제 좀 제약 섹터들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내성이 생겨서 뭐 어제도 이제 뭐 합의가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시장이 그 제약주를 그렇게 막 크게 변동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섹터 안에서는 그래도 만족스러울 만한 그 관세 약속을 좀 받았죠. 그리고 과거에는 트럼프가 뭐 100% 관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확실성들이 계속해서 좀 존재를 했었는데, 그래서 과거의 전 금리 인하 시기 안에서 뭔가 이제 주가가 더 확 튀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저는 좀 관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잘 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제약 섹터는 앞으로 충분히 중장기 전망으로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제약 섹터 종목들은 저점에서 저가에서 뭔가 추세의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상승 추이를 먼저 밟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수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그 대신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아니면 추세의 위치가 좋은 그런 기업들 안에서 주가의 상승률이 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별개로 오늘 혹은 뭐 어제 뭐 등락률 상위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소형주들 안에서 제약주들의 반응들도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 며칠간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전환되고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목들을 좀 몇 개를 볼까요? 저는 일단은 제약 섹터 종목 안에서는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미약품은 제가 과거부터 좀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 반응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한미약품은 최근에 이제 K 비만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만 치료제 연구 기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내용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나 이런 것들을 맞으면은 뭐 살도 빠지는데 막 근육도 같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발생을 했는데, 한미약품에서 지금 임상 1상을 통과한 그 비만 치료제는 근육량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살도 좀 빠지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이 최근에 뭐 항암제 시장 안에서도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모멘텀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요 재무제표 내용들을 보면은 한미약품이 최근에 실적 이슈도 굉장히 좀 좋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2020년부터 21년, 22년도, 23년도 주가가 그 시간이 지금 흘러가면서 매출액의 상승치도 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지속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이익 측면 안에서도 뭐 꾸준한 성장이 나왔죠.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리고 2025년도 예상치도 지금 상당히 좀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비해서 이게 월봉 차트인데 2020년도에서 2024년도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맴돌았거든요.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이런 실적 개선치들이 이게 다 반영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뭐 가치는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한미약품이 집안 싸움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평가가 좀 좋지 않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들, 제약시장 안에서의 저평가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봉으로 밀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뭐 음봉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시는 분들 관점 안에서는 보다 좀 기분 좋은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약품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2022년도, 2023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매출 성장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적자폭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흑자 전환이 아니라 거의 뭐 그 좀 역대급으로 뒤집어 버리는 이런 성장세를 보였죠. 2024년도에는. 그리고 2025년도에는 그 매출액을 더 키워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직은 그 연간 실적이 결산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예상치 그런 그 부분인데, 예상치를 뭐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컨센서스에서 예상하는 분위기는 영업이익의 점프가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월봉 차트로 봤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 아니면 순이익, 매출액 이런 것들의 꾸준한 성장세는 주가에 충분히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제약 섹터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이 월봉상의 차트도 보시면은 지난 2024년도에 언덕 이 매물을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한번 찌르는 계기가 됐고, 그 당시에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이제 더 많은 그 매물 소화를 위한 거래량들이 또 발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이 매물대와 요 박스권 위치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고속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적인 측면 안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주가가 빠지고, 그 다음에 횡보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대량 거래량 쏟아내면서 그동안에 이제 넘지 못했었던 가격의 저항선들을 돌파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 그 다음에 지금 제약주들의 분위기가 들어오면서 약간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빠른 그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유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HK 이노엔이라는 종목들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이제 주봉상 차트로 볼까요? 과거에는 가격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쪽을 뭐 이제 돌파할 듯 말 듯 하다가 윗꼬리들 찌르면서 여전히 이제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GLP-1 쪽에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실적적인 측면 안에서도 무난하게 흘러가다가 2025년도 연간 실적에서는 예상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섹터 안에서는요, 이제 뭐 분위기가 올라오면은 웬만하면 다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막 이슈가 센 종목들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제약 바이오들이 이제 매매하다가 뭐 이제 좀 까다로운 일들이 생기는 게,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중소형주들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가 갑자기 자금 유치한다고 유상증자 때리고 그러면 약간 좀 곤란해지는, 예상치 못했었던 그런 시기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제약 섹터의 큰 사이클은 충분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중소형주들로 무리하면서 매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또 좋은 사이클이 기대가 되니까 좀 실적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고 매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좀 회복세를 빠르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5000P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기대를 해보시고 또 좋은 결과치들을 많이 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